상륙작전입니다. 이게 대체 갑자기 왜 나온 상륙작전인 건지 기사 같이 보시죠. 저런 분은 쉬어야 친명, 비명지역구 침공입니다. 네, 친명계가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침공했다라는 얘기에서 지금 나온 건데요. 지금 침공이란 표현이 여길 볼까요? 친명의 비명 지역구 침공.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이 현재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더불어서 양문석 전 이 통영 고성 지역위원장이 비명인 전해철 의원 지역인 경기 안산 상록갑에 또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이원욱 의원, 진석범 당대표 특보가 그리고 이 친명 도전자로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사실 당에서 징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서울 은평을에 나오겠다라고 얘기하고 강병원 의원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건데요. 저런 분은 쉬어야 쌍따옴표가 붙어 있죠. 요 얘기 누가 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은 민주당스러워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 다음, 그다음 국회의원 다음, 민주당 다음을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용진 의원을 비판하거나 박용진 의원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잠시 쉬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저 강북에 나갑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같이 보신 것처럼 이 자리는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죠.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네. 민주당다움은 뭡니까? 제가 되묻고 싶어요. 제 앞에 정봉주 의원이 계신다면 정봉주 전 의원께 되묻고 싶어요. 민주당다운 건 뭡니까? 예, 민주당답게 되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됩니까? 당신의 어떤 출마 선언 내용 중에는 민주당다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박용진 의원이 어떤 이유로 민주당답지 않은 일을 한 것입니까? 만약 비명계라는 이유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답지 않다. 그럼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야 되는 당이 되었습니까? 민주당은요,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이르는 서민과 국민의 정당이죠. 국민을 지키는 정당이 언제부터 한 개인을 지키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민주당 다음은 뭐다라는 거 말씀을 정확히 하셨더라면 저는 오히려 끄덕끄덕했을 겁니다. 어떠한 명분이나 특별한 대의가 보이지 않았던 그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정도의 의지만 보였던 자리 같아서요. 저는 매우 안타까웠고 개인적으로 제가 박용진 의원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좋은 경쟁이 되려면 대의와 명분, 혁신의 경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언급된 네 분의 비명계에 출마를 선언한 친명계 후보자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혁신 경쟁, 대안 경쟁, 그리고 좋은 정치를 위한 미래 비전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 다음이 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혁신 경쟁을 해야 된다. 사실 선거에 있어서는 누가 더 많이 쇄신하고 혁신하느냐 여부가 또 승패를 판가름하는 길이기도 한데 지금 일단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민주당 다음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봉주 전 의원 어쨌거나 저격을 한 건 박용진 의원이죠. 근데 최유한 의원님. 예.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도 그냥 가만히 어떤 공격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SNS에 글을 올릴 법한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민주당 다음에 대한 누가 더 민주당 후보로서 정체성이 적합하느냐의 이야기가 이렇게 번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박용진 의원이 직접 원칙과 상식과 같이 함께 할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더군다나 정봉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기 이전부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당신의 당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하면서 도전장을 많이 내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해서 싸워야 할 때 당대표를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사실 이러한 정도의 분란은 공천 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분란으로 인해서 정치를 더 이상 분탕질 친다라든지 투표율을 하락하게 만든다라든지 이 정도로 가면 안 되겠죠. 건전하게 경쟁해서 누가 민주당 후보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겨루는 것이 좋은 것이죠. 지금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이야기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공천을 앞두고 이 정도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성 발언이 있을 수 있는 거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진흙탕 싸움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응을 하기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게 상대방이 정봉주 전 의원만 있는 게 아니다. 상당히 많다라는 점도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이 기사에서는 지금 지역구 침공이라는 표현을 썼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비명 현역 정조준 친명 상륙작전입니다. 이번엔 단순 한둘의 침공이 아니고요. 상륙작전이다. 뭔가 때려오는 그런 느낌이죠. 여길 좀 보겠습니다. 비명 현역 의원에 도전하는 친명들. 여기 지금 박용진 의원 지역구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강병원 자리에 김우영, 조홍천 자리에 최민희, 전해철 자리 양문석, 윤영찬 지역의 현근택, 이원욱 자리 진석범, 정춘숙 자리 부승찬, 김종민 자리 황명선, 이용빈 자리에 박균택. 많죠. 네, 숨이 찹니다. 이렇게 많은 이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에 일단 친명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보면 지금 비명 현역 이름 중에 내가 요즘에 좀 많이 들어본 이름도 있었는데 하시지 않으셨나요? 여기 조홍천, 윤영찬, 이원욱, 김종민. 네, 지금 여기 원칙과 상식 4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4명, 원칙과 상식 4명, 이 비명 현역 의원 자리에 다 친명, 원외 친명들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원칙과 상식이 곧 탈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욱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퇴원 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퇴원 전에도 최후 통첩할 수 있다. 이 말씀은 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총선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째까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한 정치적 결단. 저희들도 경선에 참가하려면 언제까지 맨날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재명 대표의 그 회복의 정도, 그다음에 민심, 무엇보다도 민심이겠죠.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희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주 너무나 길게 늘러뜨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결단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원욱 의원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지금 계획했었던 바를 늘어지게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좀 행동을 해야 될 시기가 좀 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런 표현을 보면 일단 원칙과 상식이 우리가 자진해서 나갈 것처럼 보이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지금 여기 상황을 또 보면 이게 원칙과 상식의 4명이 본인 의지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떠밀려 나가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쫓겨나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원욱 의원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 안 했다고 지금 내부 감찰 받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당 공천 관리가 완전히 지금 친명 쪽에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사당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탈당은 하지만은 피지 못해서 탈당하는 거지 거의 쫓겨나는 거다. 그래서 수박론이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다는 그 수박론이잖아요. 본인들은 수박이 아니라 호박이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지금 당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목소리를 내는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물론 국민의힘도 별반 다른 건 없지만은 민주당이 그래서 좀 희망이 없는 당이 돼버렸다. 탈당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코스다. 이낙연 대표도 전 대표도 11일 날 탈당하잖아요. 네. 그분도 저는 자기 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도 저는 쫓겨나는 거라고 봐요. 과거 민주당의 뿌리를 받고 출발을 했지만은 있을 수가 없는 이낙연 대표의 고향이 전남 영광 법성포잖아요. 네. 법성포에 유명한 게 굴비거든요. 네. 굴비 봐요.
새끼줄로 노끈으로 꽁꽁 묶여 있잖아요. 마른 게. 네. 이낙연 대표가 지금 그 신세 아닌가요? 있으면은 법성폭 굴비까지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지. 앉아서 죽느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똑같은 색깔 아니면 무조건 축출하는 분위기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법성포 굴배기가 나서 어떤 관계지 했는데 그렇게 꽁꽁 묶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네. 일단 이 원칙과 상식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더 있고 싶어도 당내 있을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밀리듯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언급된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랑 같이 신당 합류할 가능성 있나요? 라는 질문에 함께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정현 의원님. 네. 사실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말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절대 이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아니다 싶으면 아예 완전히 원천 봉쇄하고 딱 선을 긋는 그런 스타일인데, 함께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함께하기로 이미 약속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예,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뭐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내뱉은 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높게 또 보고 있고요.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대표가 말하는 신당은요, 결국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는 양당 기득권에 의해서 국민들의 민생은 상실되어 버리고 네. 오직 혐오와 배제만 남아버린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는 한 당 안에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져버린 문제를 작년부터 꾸준히 지적해 왔었던 것이죠. 아마도 계속해서 기한을 정하고 당이 혁신하고 변화하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았던 이러한 당내 메시지가 결국은 아까 윤영결 대표님 말씀처럼 나가라라는 메시지로 들렸을 것이고요. 아마 그 메시지는 원칙과 상식, 이낙연 두 축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나가는 시점은 서로 다르게 정했을지언정 네. 결과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 공간, 목적지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만날 가능성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이 충분히 만날 가능성이 높다. 목적지는 같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